비명시대? 네. 비명시대. 네, 야인시대 아닙니다. 비명시대. 개딸당 만들자는 거냐? 혁신안 성토장된 야당 의총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 의총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총에서 혁신안에 대해서 분명히 비명, 친명 충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 얘기는 개딸당을 만들자는 거냐? 일단 비명의 목소리인 것 같죠. 어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의원들 얘기를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 의총에서 나온 혁신안 관련한 얘기들. 박강원 원내대표 논란이 있다고 해도 혁신위의 문제의식 자체를 폄하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약간 중립적인 요건 그런 느낌이 있죠. 홍영표 의원, 대의원제 폐지 결국 특정 인물을 당대표로 만들어주기 위한 거 아니겠느냐. 조홍천 의원, 혁신이 하는 게 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른 의원, 당대표도 그만두고 최고위원도 다 사퇴해야 된다. 다 사퇴해야. 라고 아주 제일 수위 높게 지금 얘기를 했죠. 그러면 친명 정청래 의원, 혁신위에서 나온 의견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혁신안에 대해서 이 얘기가 나온 걸 보면 다 비명이에요. 다 비명이고 지금 정청래 의원만 거의 뭐 약간 유일하다시피 지금 친명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게 혁신안 성토장이 됐다는 건 혁신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사실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아까 그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비명계 등 20여 명이 발언, 3시간을 넘겼습니다, 어제. 그런데 대부분 비명계가 얘기를 했고 아까 보신 거 정청래 의원만 친명계가 좀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친명계, 나중에 논의하자 발언을 자제했다라는 건데요. 권지웅 의원님. 네. 친명계는 왜 발언을 자제한 걸까요? 지금 싸우면 안 된다? 글쎄요. 어쨌건 지금 혁신안이 제출되었지만 전체적으로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천, 대의제, 그리고 정책과 관련한 것, 미래대표제 이렇게 4가지인데 이 전체 중에서 대의원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그러니까 대의원제 폐지라기보다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투표 반영 비율이 없어지는 요 안이 사실은 친명계에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 발언을 하기가 어려웠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좀 그것을 넘어서 사실 혁신안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저 혁신안이 반영되면 정말로 민주당이 변하겠구나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혁신안으로 많이 싸운다 한들 그리고 어느 쪽이 이긴다 한들 크게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되레 국민들이 질문하고 있는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거냐,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미 질문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대답하면서 당이 해야 될 일을 해야 이 민주당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넘어서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아마도 어제 비명계의 목소리가 훨씬 컸었던 비명계 어떤 성토장이 됐었었는데 그중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죠.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비명계 특정인 당대표를 염두에 뒀나? 아까 홍영표 의원이 이 얘기를 했다고 했죠. 대의원제 축소 의도 직격탄. 그럼 이 특정인 당대표는 대체 누구냐? 요게 좀 추론이 될 수 있는 몇몇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제가 하나 발령합니다. 내년 8월까지 이재명 대표의 임기입니다. 근데 임기 8개월이 안 남으면 중앙위원회에서 뽑거나 비대위로 가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럼 8개월 시점이 언제냐? 12월 28일입니다. 올해. 그래서 11월, 12월 이재명 대표를 마구 흔들 수 있다. 사퇴하라고.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를 뽑으면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그랬잖아요. 네. 10월 이재명 사퇴설 나오니까 아니 그거보다 12월 사퇴설이 더 문제 있다. 전당대회 하면은 모르지만 네. 비대위로 가서 중앙위원회 선출하게 되면 정청래는 대표가 안 된다. 이런 걸 직접 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만약에 지금 혁신안이 통과가 되면 권리당원 70%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정청래 의원 말대로 나를 위한 혁신안이다 이렇게 해석할 네. 수가 있죠.
무슨 혁신안이라든가 그것을 마치 뒤에서 조종한 것처럼 지도부가 뭐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그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았습니다. 저희 지도부는 이번 외부 혁신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외부 혁신위는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기득권 집단이니까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놔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네. 일단 지금 비명계는 포스트 이재명 결국 정청래 답정너로 정해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제 또 정청래 의원 의총장 말고 나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위안 지도부가 지시한 게 아니다. 외부 혁신이 아니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 변호사님. 네. 일단 정청래 의원이 또 본인이 나서 또 해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약간 어제 얘기를 하긴 했어요. 포스트 이재명은 정청래다라는 게 약간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 좀 만연해 있는 생각 같긴 합니다. 사실 뭐 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마 여의도에 있는 이제 호사가들 속에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대의원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저는 좀 과하게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드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혁신위에서 왜 갑자기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내년 총선과 공천이 남아 있고 지금 단장 전당대회가 있지도 않는 이 시기에 대의원제와 관한 이야기들이 혁신안 1호로 나왔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면 혁신위가 꾸려지게 된 것 자체가 돈봉투 의혹 이 부분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리고 돈봉투 의혹이 그 민주당 2021년도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어떤 잘못된 관행 때문이 아닌가라는 이제 내부적인 성찰이 있었고 그 성찰 뒷면에는 대의원제가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겠다라는 또 나름대로의 공감대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봉투 의혹과 같은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이 관행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대의원제를 손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당원 내부에서 많았고요. 그리고 민주당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가 혁신항에서 혁신위에서 결론으로 나오게 된 것이고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손볼지 뭐 사실상 폐지를 할 것인지 비율을 낮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의 장이 열린 것이고 어제 그 논의의 장이 그 의총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의의 장이 어제 의총에서 열린 것이고 그냥 그 자체로 봐야 된다. 하지만 어제 뭔가 결론을 짓거나 건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달 28, 29일 이제 워크숍을 가서 워크숍에서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의총이 열렸던 어제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이제 호남 지역을 좀 돌고 있죠. 돌고 있던 이낙연 전 대표 이런 또 얘기를 내놨습니다. 지금 두 분도 지금 저희 패널 두 분도 지금 혁신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혁신위에 대해서 뭐라고 민주당이 민주당다움을 회복하고 대안으로 인정받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기다리는 편인데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나 더 있죠 저희. 언젠가 필요한 역할을 해야겠지만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짧게 여쭤보죠. 권지웅 위원님.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순 없다. 요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냥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구성원들의 마음이 저럴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혁신위의 힘을 빌려서 좀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좀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스로라도 바꿔야 된다. 이런 어떤 마음은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그런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론적인 얘기인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전국을 돌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의중 앞으로 나올 추가적인 얘기로 좀 더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